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내용은 캘리포니아와 그 주지사가 딥스에 아주 충실한 그 하수인이죠. 그래서 그 개빈 뉴섬과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얘기인데 잘 들어두시고 만약에 요 내용이 좀 긴데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 새롭게 태어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오늘 안 하면 내일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첩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는 채널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맨날 놀랄 내용이라고 제가 말할 때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제 막상 이걸 들어서 이제 번역하면서 제 자신이 좀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지금 어떤 보고서가 신모자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이란 목표물들을 공격한 이후에 FBI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서해안에 대한 이란의 드론 공격 가능성 경고를 했습니다. FBI가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할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FBI가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뭐 이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이 경고는 2월 말 지난달 말에 배포가 됐고 이란이 실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상 선박에서 깜짝 UAV인데 무인기라고 그냥 번역할게요. 그래서 그 무인기 발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특정되지 않은 장소들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란이 그런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는 이제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대응이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은 흰모자와 검은 모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체스 게임인데 검은 모자는 이것을 이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반대로 흰 모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딥스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조직도 포함되는데 그 경고는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고 자산 압류와 비상 절차를 가능하게 해서 주정부 차원의 방해를 옆으로 밀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6년 1월 다보스에서 트통이 뉴섬을 무시했죠. 갑자기 그 뉴섬도 다보스 포럼 가서 막 이렇게 자기가 좀 나서려고 그러는데 트통이 그 어떤 입구를 막고 저지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뉴섬이 여러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대놓고 투통을 아주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철저히 트통이 뉴섬을 무시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트통을 뭐 공적으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3월 달에 이란 분쟁을 일방적으로 끝내겠다고 트통이 그런 발언을 했죠. 이것은 실리콘밸리나 할리우드 그다음에 세크라멘토는 왜 나오냐면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또 가버너가 심무하고 있는 그 도시가 세크라멘토예요. 그래서 세크라멘토에 남아있는 딥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그 발언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는 작전을 통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특히 캐피털 NX 프로젝트, 이게 케빈 뉴섬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캐피털 NX 프로젝트 같은 비자금과 외국과 연결된 인프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케빈 뉴섬은 엄청 친중이죠. 그리고 그 과거에 제가 그 케빈 뉴섬 얘기를 좀 했는데, 딥스의 통로 역할을 한 자죠. 그리고 메타가 이제 그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메타와 구글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 경영진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빈 뉴섬은 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하며 데이터 수집 작전을 돕고 있고, 그의 행정부는 화웨이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그 화웨이와 연결된 서버를 주정부 시설 안에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세크라멘토의 캐피털 NX도 같이 포함되는데, 조금 아까 말한 그 케빈 뉴섬의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트통의 내부 인물들, 예를 들면 핏 헥셋 국방장관이나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의 군 연락관들은 흰모자의 대응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모자 쪽에는 캘리포니아 항구에 숨어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면 롱비치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뉴섬 주변에 있는 중국 공산당 대리 세력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 경고, 조금 아까 그 제가 초입에 말한 드론 경고 얘기를 좀 더 하면, 미국법 타이틀 10 USC에 따른 국가 안보 절차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인프라를 압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제쳐놓고 연방정부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드론 경고 차원의 그런 일이 생기면,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하는 거니까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그 케빈 뉴섬의 프로젝트 캐피털 NX 프로젝트에 11억에서 16억 달러 초과 비용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2018년에는 7억 7,500만 달러로 시작됐는데, 그게 11억에서 16억 달러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된 그 돈은 뭐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2,000개 이상의 비밀 유지 계약이 이제 NDA라는 거예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인데, 그 2,000개 이상의 NDA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이는 공개 기록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 2,000개 정도의 NDA가 연결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세크라멘토 지하 지하 군시설을 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덤 시설 확장 자금을 숨기는 역할을 그 프로젝트가 했다. 또 얘네들은 그렇게 덤을 또 그렇게 또 확장을 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NX 건물 지하층에 있는 화웨이 중국 화웨이 이거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화웨이 통신 연결을 감청할 그 명분이 되고, 이것을 통해 CCP 중국 공산당 백도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뉴섬 정권을 이란 정권과 비슷한 인질 상황처럼 보이게 하고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폭등법, 인서락션 액트라 그러죠. 그래서 뭐 반란법 뭐 이렇게 또 그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반란법 같은 긴급 조치를 적용해서 연방군이 통제권을 가져가게 하고 뉴섬의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뭐냐면, 잠재적 드론 공격 목표는 메타 본사나 구글 본사, 그 다음에 그 영화 만드는 회사 파라마운트라고 있어요. 그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같은 데가 잠재적인 드론의 공격 목표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미 알아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정도면, 이거는 이제 이미 FBI가 그런 경고도 했고, 이제 이미 모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정보일진데, 이것이 이제 이란이 반대로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니, 이거를 이용해서 트통이 아주 딥스의 아주 소굴인 그 아주 악이 성행하는 그 친중의 캘리포니아를 이번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고 그들을 청소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잠재적 드론 공격은 이제 아까 한 말 메타나 구글의 본사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캐피털 NX 그 프로젝트는 개빈 뉴섬 프로젝트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란 대리 세력과 연결된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벤덴버그는 흰모자 요격 작전 기지로 사용되고, 지하 네트워크는 NX에서 덤 시설, 지하 군사 기지를 덤이라 그랬죠. 덤 시설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가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난 1월 달에 트통이 뉴섬의 다보스 참가를 막았다랬죠. 이제 제가 아까 한 얘기. 그 다음에 2월 28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공조해서 이란을 공격했죠. 28일. 그 다음에 2월 말에는 FBI 드론 경고를 배포를 했죠. 지금 제가 말한 드론, 이란이 드론으로 칠 거다 하는 경고. 2월 말이에요. 지난달 말. 그 다음에 지금 3월이죠. 3월에는 며칠 전에 트통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하면서 그 전쟁의 종료에 관련된 발언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캐피털 NX 프로젝트가 시작한 거는 2018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7억 7,500만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1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다음 달에 예상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앞서서 얘기한 연방 감사를 통해서 개빈 뉴섬을 무력화한다. 얘가 지금 낸시 펠로시라고 이제 과거에 민주당 할망구 있어요. 국회의장 했던 여자 있어요. 바이든 트통이 국정연설 나와서 할 때에 뒤에서 자기가 국회의장이니까 뒤에서 연설문 프린트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앞에서 트통은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종이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쪽쪽 찍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트통이 인사이더 트레이딩 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고, 그거로 제일 악명 높은 여자가 이제 낸시 펠로시인데, 인사이더 미리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소문까지 있었냐면,
낸시 펠로시가 투자하는 회사만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면 그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 여자 낸시 펠로시의 조카가 이 게빈 뉴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캘리포니아를 지금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병들게 한 주된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게빈 뉴섬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친중하는 자로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나는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뉴섬이 2028년에 민주당으로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그 대선에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 그러고 또 뭐 카말라 해리스도 다시 또 출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게 조큰지 뭔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대통령 출마할 인물이 없어요. 카말라 해리스 다시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픽픽거리고 웃고, 왜냐면 대중한테 나와서 일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 머리가 들은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 여자하고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건데 마르코 루비오하고 같이 세워놓고 뭐 서로 디베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학원생하고 뭐 유치원생 그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격이 되겠죠. 근데 뭐 그 둘이 나올 거야. 제 개인적으로는 카말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뉴섬이 만약에 연방의 감사로 오디팅으로 그 말할 수 없는 돈을 그냥 해먹었거든요. 이 뉴섬이. 그런데 그런 걸로 감사가 들어가서 감사를 제대로 하면 뉴섬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 출마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 얘기가 좀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섬의 사무실은 화해의 계약을 통해서 CCP 중국 공산당 계열 기업들과 연결돼 있고,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대리 세력은 롱비치 항구의 검은 모자 인물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제 아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군 다시 좀 리캡을 하는 거예요. 미군 우주군은 NSA는 특통팀과 협력을 해서 신호 감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인트 룰스 커미티에서는 뉴섬의 동맹인 그 블랑카 파체코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또 뭐 리캡을 하고 이제 또 한 말을 다시 또 한 번 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뭐 반복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내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은폐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한 그 프로젝트 그런 은폐하는 방식은 아까 그 2,000개 이상의 NDA를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NDA를 쓰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입 틀막이죠. 입을 막는 거죠.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하면 뭐든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인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까 뭐 7억 얼마가 뭐 11억 얼마로 올라간 그런 증가를 숨기는 거죠. NDA가. 그리고 또 그 게빈 뉴섬의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부족은 비자금 이동을 가능케 해서 지제까지 그런 식으로 아주 엄청난 비자금을 챙겨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3월 지금 11일 그 현재 기준으로
드론 위협은 연방정부가 외국 통신을 추적할 명분을 제공하죠. 이를 통해서 NX 서버가 노출되고 개빈 뉴섬은 감사와 자산 압류로 무력화된다고 조금 아까 얘기를 했고, 이 과정은 4월까지 비상명령을 가능하게 하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근데 그거를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드론에 대한 경고 FBI 한 거는 일반 뉴스도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니까 제가 항상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실제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그러니까 4월까지 비상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실리콘밸리와 세크라멘토의 카발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약화시키게 되겠습니다. 트통의 목표는 미국 조건으로 이란 분쟁을 끝내고 캘리포니아의 그 딥스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목표가 뭐냐? 이란의 분쟁을 끝내고 그거로 똑같이 어부지리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어부지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로 또 곁들여서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부패하고 그러한 주인데 거기에 딥스를 이번에 해체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땅이죠. 날씨도 좋고 뭐 미국에서 주로 그 소비하는 많은 농산물이 그 캘리포니아 동부 쪽에서 나오고, 아주 기름진 땅이고 아름답고 뭐 산과 바다와 뭐 여러 가지 뭐 포도원이 있고, 뭐 거기가 정말 축복받은 캘리포니아 주인데, 거기가 그 딥스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그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 민주당의 그 텃밭으로 그 주가 그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아주 사람 살 때가 못된 그런 주가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보수나 이제 그 층이 많이 이사를 나가서 그들이 그 예를 들면 뭐 텍사스로 많이 이사 가고 뭐 아이다호 뭐 테네시 이런 데로 막 이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캘리포니아들은 그 집값이 비싸니까 자기네들이 집을 팔고, 뭐 예를 들면 테네시를 갔다 그러면 테네시는 집이 굉장히 싼 데인데 그렇게 비싼 집에서 그 돈을 팔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서 이곳저곳 아이다호니 이런 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고 이사를 가니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사 오는 것을 매우 그 테네시 주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이사 들어와서 집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 캘리포니아의 문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순박하고 가장 미국적인 그러한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아주 매우 본토인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네시에 갔다가 제가 휴가를 가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트통에 목표하는 바대로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딥스를 완전히 해체하고 거기를 좀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캐피털 NX에 있는 화웨이 서버는 주의 인프라의 중요한 그 취약점의 하나예요. 그래서 2018년 시작됐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7억 7,500만 달러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11억에서 16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버들은 외국 기술 영향과
연결돼서 데이터 백도 흐름을 만들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리고 NX 지하 확장은 이런 시스템을 지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덤에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숨기고 지하 데이터 저장 시설과 비자금 이동과 연결되게 해놨습니다. 그 트통에 그러면 어떻게 그 트통이 목표하는 바대로 캘리포니아의 딥스를 어떻게 해체할 거냐? 그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할 거냐? 근데 트통이 이 국방 생산법 뭐 그 영어로 뭐라냐면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국방 생산법을 이용해서 뉴섬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냉전 시대 때 있었던 법인데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트라는 말이 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태츄도 있고 액트도 있고 뭐 이런 법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액트란 말이 붙은 거는 미국 하원이나 상원을 다 통과해서 대통령까지 사인한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법이에요. 액트라는 게 붙으면.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아까 말한 냉전 시대 때 있었던 법으로 만들었죠, 그때. 그래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주법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트통이 지금. 트통이 대통령 권한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바바라 해안에 세이블 offshore 파이프라인 재가동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망을 연방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주법을 바이패스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재건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딥스가 아주 뭐 오랫동안 꽉 잡고 그렇게 부패시킨 그 캘리포니아가 저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해체되고 나면 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뉴섬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아직 패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상원에서 지금 그 잔 뚠이라고 이 지금 상원 의장이 지금 말썽을 피우고 이게 라이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속을 썩이는데 트통의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그 미국 시민이 그 보러 투표 아이디를 보여주고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러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패스가 되고 암호화폐 법안 제가 얘기했죠. 클래리티 액트 그런 것이 이 개혁 캘리포니아의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시민권 증명과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하는 법이고 아까 말한 암호화폐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클리어하게 클래리파이가 이제 동사니까 클리어 그러면 뭐 형용사 그래서 클래리티 명사 뭐 영어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을 규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법이라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정식으로 정확한 레귤레이션 하에서 활성화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이현수님 현순리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현옥님 뭐 자주 보내주시죠. 최혜숙님도 자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시카 정 또 자주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러블조 뭐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김창겸님 성함이 아주 낯익고 그 다음에 인천 코바늘 또 전에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통은 캘리포니아 해안에 해상 석유 생산 재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해상에 석유가 나오는데 그동안 뭐 트통은 뭐 이 얘네들은 뭐 완전히 그
민주당이니까 아주 석유 파는 거는 아주 뭐 안 하려고 들던 애들이죠. 그래서 그 해상 석유 생산을 재개를 하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 이네스 유닛 플랫폼 같은 데를 얘기하고, 이것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연료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변화가 있을 건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변화는 부패가 제거되면 캘리포니아는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가 생기고 개혁되고 깨끗한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군사 작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미 힘모자들은 벤덴버그에서 우주군을 이용해서 지하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전자기 펄스를 사용해서 화웨이 서버를 마비시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크라멘토, 아까 말한 주도죠. 그 지하 덤의 시설 지도도 작성을 해서 거기를 철저하게 불필요한 것은 그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정보를 받으니까 제가 정말 좀 놀라는 일이 뭐냐면, 이란 치면서 우리는 지금 이란에 또 막 전부 초점이 가 있고 전 세계가 이란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라나 방송만 해도 벌써 그 얼마나 많은 그 이란에 대한 그 공습이 시작된 이후로, 제목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한 열흘인가요? 굉장히 많은 그 이란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일반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 제가 엮어서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다 덧붙여서 캘리포니아를 정화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진짜 트통은 역시 5차원 6차원의 장기를 두는 사람이 맞습니다. 트통이 혼자 하겠어요. 힘모자가 뒤에 있다고 하고, 그 앞세운 사람이 트통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 뭐 이렇게 얘기를 쓰면서, 난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 제가 그 내용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확인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알아서 그 확인하세요. 가서 토끼굴을 들어가든지 어쨌든지 확인하시지, 나한테 무슨 뭐 확인해라, 뭐 이거 좀 알아봐라, 뭐 이러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게 생각하자면 나를 그렇게 내가 뭐든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인 걸로 나를 신뢰하고는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맨날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주 그런 얘기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확인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과거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서의 작전이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포스는 특공대 이름이죠. 그래서 그 델타 포스 부대가 실리콘밸리 근처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트통의 세계적 평화 정화 작전의 마지막 국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한 얘기를 몽땅 묶어서 지금 제가 한 이 말로 이제 그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더 있어요, 이거. 그렇지만 우선 중간 결론은, 캘리포니아는 트통의 세계 정화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정화하는 마지막 국내 전선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이게 이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거나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주로 이 뭐 날짜나 뭐 이런 타임라인을 제일 얘기 안 하는 편인데, 뭐 이게 좀 늦어진다는 전제를 드리면서 다음 달 4월 달에 비상명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상명령이라는 것이 이제 전 미국의 우리가 그 기다리는 비상 그 땡땡 그게 아니고 요 비상명령은 캘리포니아 주 안으로 주 내에 적용되는 그런 이멀전시 뭐 그러한 오더가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지금 여러 가지 풀었죠. 와서 스테이트 위트니스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 여러 가지 패트릭 번이나 도미니언 기계라든가 스마트매틱 기계 그 부정땡땡에 사용됐던 기계들 이름이죠. 그 검표하는 기계 그다음에 마이클 플린, 시드니 파월 같은 인물들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표에 대해서 그들이 그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마두로가 폭로를 하고 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투통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아까 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높아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됐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이 긴급 명령 을 한다 그랬죠. 제가 특통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대통령 재량으로 캘리포니아를 정화하는데 그 반란법 같은 것의 선례를 적용해서 통제권을 연방군에게 넘기고 뉴섬의 행정명령을 우회한다. 그 말을 아까 했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국의 법무부가 법무부의 의견은 산타바바라 앞바다에 세이블 옵쇼어 파이프라인 같은 해상 석유 생산 재개를 막는 캘리포니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무효화할 특통의 권한을 확인해 줬어요.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가. 그래서 뉴섬의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회해서 특통이 해상 석유 생산을 재개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써 있어서 마저 한번 더블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가 비상선언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산과 통신망을 포함한 주의 인프라를 완전히 주의 동의 없이 압수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는 감사나 자금 보류 또 주 시설 안에 있는 외국과 연결된 기술을 겨냥한 연방 명령을 촉발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쟁을 끝내겠다는 특통의 일방적인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을 전략적 확대 조치로 만들어서 조치를 해서 행정적으로 뉴섬을 고립시키고 본인이 딥스에 정화를 하는 데에 그러한 법들을 사용해서 이 딥스에 해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뉴섬 주지사가 그동안 많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패와 범죄를 나타내게 하고 그의 통치가 얼마나 가버닝이 얼마나 엉망이고 잘못됐다는 것 실패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마두로가 이제 얘기한 중에 오버스탁 창립자이자 CEO였던 딥스의 자산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패트릭 번 우리가 이 사람은 패트릭 번이 우리 편인 줄 알았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을 연루시키며 그의 마두로의
그가 한 말에 의하면 패트릭 번의 부하들이 도미니언 내부 인물들과 협력해서 기계에 백도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부티나나 베네수엘라 작전과 겹치는 러시아의 채널과도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마이크 펜스 특통 1기 때 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마이크 펜스와 낸시 펄러스는 베네수엘라 리스트의 상단에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도 감청 기록이 있는데 마약 테러 유입을 무시하는 대가로 JP 몰간 계좌를 통해서 그들의 그 정치위원회 헌금으로 리베이트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걸 불었네요. 마두로가. 이제 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두로가 불었던 내용을 아마 제가 얼마 후에 그런 게 분명히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얘기하고 오늘 끝내는데, 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가 주지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케이리 합스가 애리조나 주지사의 이름인데, 같은 주지사 그 둘 조지아 케이리 합스나 브라이언 캠프 같은 주지사들도 또 좌슬린 벤슨 그 여자는 미시간주의 주지사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그런 기계의 출처를 그 도미니언이나 스마트매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처를 알면서도 기계 배치를 시켰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마두로의 부른 거 폭로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이클 플린이나 시드니 파월 같은 사람, 이거 다 우리 쪽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이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마이클 플린이나 그 시드니 파월 얘기를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가 하면서 뒤통수 치는 인물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들에서 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때 사실 좀 놀랐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어요.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갖는 마이클 플린에 대한 나의 생각도, 나의 인투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백그라운드가 된 거죠. 이제 배경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와서 이런 방송, 이런 정보를 들으니까, 내가 미리 밑밥을 다 깔아놨는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또 이러한 그들 이름이 마두로 입에서 나왔다는 거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그냥 뭐 이중적인 행동을 한 거죠. 놀랄 일도 아니죠. 그게 인간인 거니까. 인간이 악한 자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 또 그 새로운 금융체제 얘기는 내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계속해서 드리고, 요새 뭐 매일 방송을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아직도 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입맛에 다 못 맞춥니다. 길게 하니까 길다 그러고, 또 짧게 하니까 너무 짧다 그러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폭발적인 정보와 유니크한,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정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 방송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이 양반이 하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주워 듣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신명나게 일도 하는 거지, 오디언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감사합니다. 뭐 멍석을 펴놔야 뭐 그 아이 가서 뭐 춤을 추든지 어쨌든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애청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가능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다 같이 나중에 만나도록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 여기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예수님 믿는 거 뭐 나중에 할래. 그 나중에 없을지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끝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목숨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구원받고 구원의 끝은 뭐냐? 끝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끝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뭐 천국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한번 쓱 읽고 말았는데 또 그런 황당한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런 것 좀 그냥 저보다 다 뭐 똑똑하셔서 그렇게 쓰시는 모양인데 그런 댓글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뭘 해달라 뭐 하지 마라 어쩌는 거 저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게 저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제 주관이 뚜렷한 자이길래 지금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5년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생색내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1, 2년 하다가 갔겠죠. 뭐 2, 3년 하다 갔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진짜 신박한 이런 정보를 드리는 방송을 계속했을 때는 저도 그만큼 의지가 굳고 제 나름대로 저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댓글에 와서 뭐 메스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댓글에서 그냥 댓글 많이 써주시고 그냥 정보를 내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좀 들어보자 하고 들어오셨으면 그냥 정보 그냥 재밌네 뭐 아이고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어쩌네 하여튼 그냥 그거 하고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라나였습니다.